네, 안녕하세요. 식물보호 강의를 하고 있는 권현준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이제 일단은 식물병리학 쪽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건데, 주요 이론에 대해서 이미 서적에도 가능하면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속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한다든지 자주 나오는 걸 좀 더 짚어드린다든지 식으로 강의를 조금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게 최소한의 공부로 이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의 공부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물병리학 쪽 보시면은요, 일단 식물병리의 개념 쪽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개념이에요.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셔도 되는데, 식물병은 병원균에 의해서 식물이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냥 뭐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기에 걸리면 힘들듯이 식물들도 병에 걸리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물병리학은 이러한 식물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병을 예방해 식물에 일어나는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학문이다. 오케이, 알겠어. 이제 내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도록 할게. 자, 식물병의 피해와 중요성입니다. 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일단 알고 가야 되는데, 왜 이런 피해를 알아야 되냐? 바로 작물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자, 1번, 식물병에 의해서 식량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 자, 사람은 어쨌거나 먹어야 삽니다.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건 뭔가 문제가 되겠죠. 생산물의 품질 저하 등 다양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자, 그 야기한 문제가 뭐냐? 지금부터 좀 더 중요한 식물병에 의해서 역사적 사례를 통해 우리가 좀 인지를 할 건데, 실제로 기출문제로 봐도요, 중요 포인트가 보면 어떤 중요한 식물병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녀석이 발생했느냐, 거의 이런 범위로 묻습니다. 자, 아래쪽 그래서 대표적인 식물병에 의한 피해는 이제 감자역병, 커피녹병, 덩굴 쪼긴병, 이 세 가지가 주로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감자역병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자, 보세요. 1845년에서 1860년 사이쯤에서 아일랜드에 1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150만 명 정도는 신대륙으로, 즉 식량이 없으니까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는, 정말 식물병에 관련해서는 가장 빈도가 높은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역병 여러분께서 외우실 때 당연히 통으로 외워두시면 좋지만, 중요 포인트 감자역병이라는 것과 언제 발생했느냐,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냐, 요 세 가지 포인트 키워드는 꼭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커피녹병 같은 경우 커피의 재배지인 스리랑카에서 이제 남아메리카로 이런 녹병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덩굴 쪼긴병은 감염할 때 수일 내로 고사를 하게 된다. 이런 피해들이 있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감자역병은 정말 여러분께서 무조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아래쪽 기초도 있겠지만은, 자, 1840년대 유럽의 아일랜드 지역에서 감자에 발생했던 병해가 뭐냐? 딱 기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뭐죠? 3번에 있는 역병이 이제 우리가 고르면 되겠죠. 실제로 감자역병 관련된 역사적 사례는요, 1년에 한 번에 나올 정도 빈도수로 봤을 때 1년에 2번 나온 적도 있어요. 회차별로 보면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만큼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식물병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 비생물성의 병원성을 볼 수 있겠다. 자, 비생물성이 뭐냐? 바로 전염되는 일반적인 병원체가 아니라 환경적 요인을 말한다 보시면 돼요.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면 습도, 온도, 빛, 대기, 이런 것들이 바로 비생물성 병원 아니면 비생물성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기출에 보면요, 생물적 요인이 아니라 비생물적 요인, 즉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병 종류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물성이다 비생물성이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비생물성 병원 종류 무엇이 있느냐?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피해 사례 있잖아요. 이제 비생물성 병원에 의한 피해 사례에 관련된 기출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신에 이제
주로 뭐 생물적 병원, 이런 식의 문제 나왔었죠. 이제 비생물적 요인인 것은 혹은 생물적 요소가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 사례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비생물성 병원의 종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태, 예시까지 묻는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비생물성 병원 종류로 봤을 때 온도, 습도, 대기, 양분, 결핍, 토양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도 지금까지는 일단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전하게 하려면 사실은 온도에 의해서는 뭐 일소 현상, 뭐 냉해 이런 것들이 있었다. 습도에 의해서는 시드름, 반점 같은 게 있었다. 대기 오염 같은 경우는 뭐 스모그, 에틸레에 의한 생장 위축, 양분 결핍으로는 양분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현상들이 있겠죠. 그리고 토양에 의해서는 뭐 중금속 피해 이런 것들의 어떤 예시 종류들도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기출에서는 아직 피해 예시까지는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가볍게 보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만큼은 이런 게 있었다는 것만큼은 꼭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관련 문제 보시면요. 다음 중 비전염성인 병을 물었습니다. 자, 선충 3번에 있는 세균, 4번에 있는 바이러스 어떻게 보면은 생물적 요인이자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비전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환경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 그러니까 특정 환경에 의해서 외부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2번 영양결핍을 우리가 딱 고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전염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염성이랑 감염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도 같은, 되게 말하는 의미가 많아요. 기출 문제도 보면 뭐 비생물성인 것은, 비전염성인 것은, 생물성이 아닌 것은 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다르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어차피 같은 문제예요. 같은 단원이에요. 하지만 묻는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우린 그 연습을 위해서 이런 기출도 간간히 한 번씩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출 같은 경우 어쨌거나 관련 문제로서 비전염성 묻는 문제도 이런 식으로 기출 형태가 있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보다 바이러스성 병원 및 생물성 병원. 자, 첫 번째로 균류가 나옵니다. 자, 균류는 진균, 세균, 점균을 포함하여 엽록소가 없어 무기물 합성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자, 진균 같은 경우는 뭐 곰팡이를 보통 말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세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현미경으로 보통 관찰할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을 우리가 뭐 세균 같은 거 말하고, 점균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없는 다핵균 같은 것들을 주로 점균이라고 일단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한 에너지, 유기물 합성, 무기물 합성이 좀 어렵다. 자, 그 다음 진균은 실 모양의 균사체로서, 이 부분 체크. 진균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뭐다? 실 모양의 균사체라는 거. 그래서 그 기출에 보면요, 뭐 진균이 주로 가지고 있는 형태는 무엇이냐? 실 모양의 균사체요, 실 모양이요, 뭐 사상균이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뭐다? 이런 특징 같은 것도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균사체로서 개체를 유지하는 영양체와 종족을 보존해주는 번식체로 분류를 한다. 영양체는 기주에 침입해서 흡기를 이용해 양분을 섭취하고, 영양체라는 것은 기주에 침입을 하는데 흡기라는 형태가 있고 이걸 통해서 피해를 주로 주고 있구나, 양분을 빨아먹고 있구나. 그렇게 통해 번식체는 일정 성장 시 담자체가 형성되고 포자를 만들어진다. 자, 주로 진균 같은 경우 포자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다음, 진균의 일부분인 균사는 경막의 유무로 분류되며 외부에 세포벽이 있고 그 성분은 키틴으로 이루어진다. 자, 진균의 일부분인 균사는 경막의 유무로 분류가 하는데 외부에 세포벽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세포벽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은 게, 바이러스라든지 파이토플라스마가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세포벽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세포벽 유무에 따라서 예를 들면 기출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세포벽이 있고 뭐 어떤 특징을 가진 병원균은 무엇이냐 묻기 때문에
이 진균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있구나 얘는, 그리고 키틴으로 이루어졌구나. 뭐 키틴 같은 경우에는요, 뭐 예를 들면 곤충에도 있지만 키틴이 뭐예요? 단단한 어떤 외부 그 체벽이기 때문에 방어 기작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 같은 경우에도 세포벽에는 이제 키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균은 크게 잔항균류, 담자균류, 불완전균류, 조균류 등이 있다는 거,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균의 종류를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잔항, 담자, 불완전, 조균류라는 이 종류도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포인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균류에는 진균, 세균, 점균 같은 게 있고, 그 중에서 진균은 실 모양의 균사체라는 거, 그리고 피해줄 때는 흡기를 이용한다는 거. 그런데 이 진균이라는 녀석은 세포벽 같은 게 있고, 성분에는 키틴도 있구나. 그리고 종류에는 잔항, 담자, 불완전, 조균 같은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는 방금 짚은 내용들은 기출에서 몇 번 다른 내용들, 중요한 포인트만 일단 좀 짚어드린 거예요.